오늘 영어 동사 뽀개기 파트 3 시간인 거죠. 영어 동사 뽀개기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우리 동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체적인 주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본기 삼아서 우리가 원서를 읽어내려갈 때 동사 관련해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주 쉽게는 어떻게 내가 모르는 표현 검색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검색한 것 중에서도 이게 그거구나라고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딱 캐치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내가 동사 공부에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서는 내가 읽고자 하는 문장만 읽고 지나가면 아쉽단 말이에요. 해서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한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스피킹까지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지까지 두 단계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어 문장 제대로 읽기예요. 특히나 동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모르는 동사 없게끔, 헷갈리는 동사 없게끔 어떻게 이걸 검색해보면서 인터넷 활용해서 찾아가면서 영어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줄짜리 4개 정도의 짧은 지문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동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문장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런 것들 어려워 하시겠지라고 넣어놓은 동사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내가 저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저걸 몰랐다면 어떻게 검색해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I caught James stealing my pencil. He said he couldn't help himself, but I couldn't tell if he was lying or not. 까지 해서 자, 3문장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문장들 속에서 사용된 동사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제로 동사, 역할로 쓰인 동사만 찾아보자면 요 정도로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그렇죠? 해서 여기 he said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면 뭐 he was lying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다 사실 동사예요. 근데 먼저는 이 첫 번째 지문에서는 caught, help, tell에 대해서만 우리 집중해 볼게요. 먼저는 이 동사 caugh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의 원형은 이제 뭐가 되냐면 catch잖아요. catch. 그리고 catch는 잡다예요. 잡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잡다는 어떤 잡다입니까? 누가 나한테 공을 던졌을 때 그걸 내가 봤다, 잡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해서 그 개념으로만 이 문장을 보게 되면 I caught James, 뭔가 내가 제임스를 가서 이렇게 팔이 됐든 뭐 머리채가 됐든 내가 이렇게 쥐어잡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해서 내가 제임스를 이렇게 잡았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stealing my pencil 이라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steal 하면은 훔치다라는 거고, 해서 이 동사의 뜻, steal의 뜻을 알더라도 이 문장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은, 아니 나는 제임스를 잡았고 제임스는 그럼 내 연필을 훔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건가? 해서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 제임스가 그래서 내 연필을 훔치고 있는데 나한테 딱 걸렸다는 건가? 뭔가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정도로만 감이 오셨어요? 그 정도의 감만 갖는 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영어 독해에 대한 이해도인 거예요. 저희가 요즘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뿌옇게 이해한다. 명확하게 깔끔하게 이게 이 뜻이구나, 딱 뭔가, 그쵸? 확실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뿌옇게 그냥 저런 게 어디 뭐 있나 봐 정도의 느낌으로서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포인트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이 좀 잡혔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 뜻이 맞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어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서 오케이, catch라는 동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아주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atch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물체를 잡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동사 catch는요, 누가 던진 공 같은 걸 내가 받는 것, 잡는 것, 이런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이 1번 뜻으로만 방금 문장을 해석하면 뭔가 안 어울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의역했을 때 아까 그 문장은 제임스가 내 연필을 훔치는 게 딱 걸렸다인데 이게 걸리다라는 뜻은 없거든요. catch에 말하자면.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의 뜻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감은 잡은 상태니까 비슷한 뭐가 있나 쭉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물체를 잡다도 있고요. 떨어지는 액체를 받는 것도 catch 같다 말할 수가 있대요. 붙잡다 있고요. 붙잡다가 이제 말하자면 제임스를 말 그대로 딱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머리채가 됐든 붙잡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달아나지 못하게 잡다도 있고요. 아까 뭐 연필을 훔치다가 내가 잡았다는 거니까 연필을 훔치다가 걸려서 제임스가 도망가려는데 내가 그걸 가서 잡았다는 건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5번을 딱 보면 아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특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다, 목격하다라는 뜻이 이 catch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V-N-I-N-G. 우리 지난 동사 뽀개기 1편에서 봤고 2편에서 봤죠? VN이란 건 뭡니까?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ing가 붙었을 경우 지금이 5번 뜻으로 이 동사가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I caught her smoking in the bathroom 이라고 나오죠. 그녀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즉 나한테 딱 걸렸다는 요 예문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문까지가 확인이 되면 그럼 우리가 뭔가 그 정도 뜻인가 뿌옇게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맥락이 아주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하자면은 감잡았었던 제임스가 이제 내 연필 훔쳐가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는 거구나, 나한테 걸렸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또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니까 1번 뜻부터 쭉 살펴보면서 뭐 이게 저런 게 있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5번 뭐 맥락상 잘 어울리는 게 있고 그래서 찾았다, 굉장히 수월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건가 저건가 되게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구조 분석이라는 건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catch가 특히나 잘못된 일을 누군가 하는 것을 목격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구조가 어떻게 됐었어요? VN, 즉 V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g가 나왔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도 I caught James stealing 이라고 해서 James 목적어 stealing ing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catch란 동사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렇게 걸리다라는 뜻이 있나? 라는 게 의심돼서 요거를 찾아본 경우라면, 그게 제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쓸 거냐? 자, 똑같이요. 네이버 사전에서 캐치 칩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페이지에 딱 떨어지면 여기서 한 번 더 검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쓰고 계시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윈도우즈가 아니거든요. 그 애플 컴퓨터거든요, 맥. 그래서 저는 또 누르는 키가 있어요. 커맨드 F를 누르면 요 브라우저 있죠. 저희는 지금 여기 크롬 쓰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똑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지금 창 안에서 검색을 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냥 저는 ing라고 한 번 더 페이지 안의 내용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요, 오케이, 여기 뜨죠. 뭐 leaking 할 때 뜨는데 저건 예문 안에 들어가는 leaking이란 단어 안에 ing니까 요건 건너뛸 거예요. 근데 쭉쭉 하다 보면요, catching도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구조 안에서 ing가 이렇게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그냥 이런 뜻인가 감 잡고서
그리고서는 1번 뜻부터 5번 뜻까지 그냥 다 하나 뜻대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근데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눈이 생기면 이거 봐라. 컷 다음에 제임스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네. 그럼 cat를 검색한 다음에 ing를 따로 검색하면 거기서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여러분? 약간 영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하죠. He said he couldn't help himself. 자, 그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help himself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거죠. help가 돕다란 뜻이니까 요거 이제 있는 그대로 역시나 요거를 해석하면 그가 본인 스스로를 도와줄 수 없었다란 뜻이네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한 문맥이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근데 첫 번째 문장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는 제임스가 내 연필을 훔치는 걸 딱 잡았다. 나한테 딱 걸렸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임스가 내가 말이지 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 스스로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면 아니 너 지금 연필 훔치다가 걸렸는데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가 맥락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help를 우리가 도와주다라고 이미 너무나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사전으로 가는 거예요. 해서 똑같은 걸 한번 더 해볼게요. help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색된 것 중에서 help 요거 딱 치고 들어가면 뜻이 꽤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5개 정도 있네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himself 같은 거 제기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예문이 어디 있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뭐 하면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페이지 검색을 쳐서 아까 이제 himself라고 나왔는데 himself가 아니라 그냥 self 정도만 쳐주면 보니까 4번과 5번에 이렇게 help란 동사가 self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여주고 있는 게 나온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두 개를 다 볼게요. 4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help yourself라고 해서 음식, 음료 등을 먹다라고 나오고요. 뜻이. 5번 같은 경우도 help yourself라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뜻이 뭐야 보니까 허락도 없이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슬쩍하다. 즉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의어에 지금 여기에 steal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help yourself 아니면 뭐 help himself 이런 게 훔치다란 뜻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장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help himself가 훔치다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he said 그는 말했다. he couldn't help himself. help himself가 훔치다니까 그는 말했다. 그는 훔칠 수가 없었다고. 그럼 그런 뜻인가? 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되죠. 왜? 방금 아까 이제 사전에서 찾아본 뜻이 그런 거니까. 근데 역시나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앞에 문장에서 나는 제임스가 내 연필을 훔치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가 나는 훔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훔치는 거 걸렸는데 훔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은 뭐 발뺌을 했다는 건가? 등등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 보면 4번에 뭐 음료 등을 먹다 마시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고 help oneself가 5번을 보면 역시나 뭐 훔치다라는 뜻이 또 있다는 것도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self를 치니까 그 self라는 검색이 총 7번이 됐다고 뜨고 있어요. 아마 안 보이실 텐데. 그 뜻은 뭐냐? 4번, 5번에서 이렇게 떴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오케이. 4번, 5번 이런 뜻 있고 뭐 더 있나요? 쭉쭉 가보니까 밑에 이런 게 나와요. 뭔가 뜻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She couldn't help herself 하고서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elf를 치고 엔터를 몇 번 더 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옵션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help oneself가 음료를 마시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고, 훔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억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건데, 과연 여기에 쓰인 he couldn't help himself는 어떤 뜻일지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 음료를 마시다 1번, 훔치다 2번, 억제할 수가 없었다가 3번. 3번?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그냥 저 뜻을 알고 있으니까, 저 표현을 원래부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3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살짝 원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본 것처럼 help oneself가 steal, 훔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도 2번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마리아님께서 저는 2번이요 라고 flower love 님도 2번이요 라고 적어주셨고, 답은 3번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즉 본인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고. 저 연필이 너무 예뻐서 내가 저걸 훔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인 거예요. 그냥 맥락적으로 맞으니까 3번이 가장 잘 어울려가 아니라 뭔가 더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이게 정말 3번이라고 우리한테 딱 말해주는 그런 거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3번이 더 정답일 거야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떻냐는 거고, 3번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이 사전에서 100%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있어요. 보세요. 요 위에 표현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요 예문에 표현이 보면 지금 요렇게 위에 정리가 되어 있죠. Somebody cannot help doing something.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 표현이 이제 활용돼서 cannot help doing ing가 아니라 이 자리에 herself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예문이 she couldn't help herself라고 나오는데, 핵심은 이건 겁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애매하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다음 사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구글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꿀팁입니다. 자, 보세요. 구글에 검색하실 때요, 내가 원하는 그 표현 앞에 따옴표를 찍고, 그러니까 그냥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그냥 help oneself 이렇게 적지 마시고 앞에 따옴표 help oneself 따옴표 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meaning 이렇게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확하게 help oneself라는 맥락만 포함한 검색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Merriam-Webster 사전의 결과죠. 참고적으로 이 Merriam-Webster 사전이 되게 유명한 사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 단어장, 이 사전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되게 좀 고급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되게 신빙성 있는 사전이니까 들어갈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help oneself, idiom, 수거라고 나오고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to serve oneself as much food or drink as one would like.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음식을 먹고 마시다는 뜻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inform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to take something without permission,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steal, 훔치다란 뜻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지금 이 웹스터 사전에 없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걸 3번이라고 고집을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난 구글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3번 뜻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 사전에서 뭔가 잘못 적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웹스터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아까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가볼게요. She couldn't help herself. 이 부분에서 요거 보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Somebody cannot help라고 부정형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help oneself라고 하지 말고 이건 한 번 더 검색해보는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cannot help oneself라고 부정형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cannot help oneself가 따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 보면 이제 to be unable to control one's actions or stop oneself from doing something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억제할 수 없다는 뜻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예문으로 돌아가서 he couldn't help himself.
앞에 cannot의 과거형인 could not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help oneself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 마시다, 훔치다, 억제할 수 없다 중에 couldn't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억제할 수 없었다란 뜻으로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들을 찾아봐도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색을 사전에서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 안에서도 한 번 더 검색하고 그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걸러내고 억제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help 쓰일 땐 뜻 자체도 억제하지 못했다, 억제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지만서도 이 cannot과 같이 가는구나 같은 꼼꼼함을 딱 여러분들이 겸비해 주시면,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력이 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help가 뭐 이렇게 억제하다는 뜻이 있대. 그러면 나중에 문장 만들 때도 분명 언젠가는 꼬인다니까요. 왜? 억제하지 못했다. 언제나 help가 억제와 관련된 뜻을 가질 때는 부정으로 cannot help, 억제할 수 없었다 라는 뜻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But I couldn't tell if he was lying or not. 여기서 tell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tell 이라고 하면은 말하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기본 뜻으로는 말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If he was lying or not. lie 하면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ut I couldn't tell.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he was lying.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뜻인가? 뭔가 이제 막 헷갈리려면 헷갈리고 꼬이려면 꼬일 수 있는 문장인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텔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쓰인 텔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텔을 검색을 하겠죠.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전에 텔 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텔의 많은 뜻들을 쭉 살펴보면서 방금 내가 봤던 문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맥락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시는 건 더 대단하지만, 왜냐면 그건 진짜 꼼꼼한 거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은 뭐예요? 하나하나 보기 전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탁탁탁탁 검색해서 우리가 훨씬 더 여기서는 얘가 그런 의미로 쓰였겠구나 감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럼 그 힌트가 뭘까요?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 텔이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럼 텔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물론 사전 찾아볼 겁니다. 근데 사전을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가 되어주고 있는 건 뭘까요? 뒤에 있는 if예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고로 약간 if가 왜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리고 이런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I couldn't tell. tell은 여기서 동사고, 참고로 tell은요 보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거고, 근데 목적어는 필요로 합니다. 타동사라는 거죠. 완전 타동사. 저는 차라리 근데 그 개념보다 완전 타동사 이거보다 얘 3형식 동사 또는 4형식 동사야 라고 외워놓는 게 조금 더 편해요. 3형식 동사인 거예요. 즉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데, tell 다음에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나왔나요? 보니까 요건 거예요. If he was lying or not 자체가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사절인 거고,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if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텔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왔는데 접속사가 if네. 요 if를 갖다 뭔가 검색해보면 걸리는 게 없을라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을 검색한 창에서 브라우저의 검색으로 if를 찾는 거예요. The only way to tell if you like something is by trying it 이라고 tell 다음에 if가 들어가는 예문이 딱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정확히 알다, 판단하다 라는 뜻이라고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에서 쓰인 텔의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냥 뜻을 찾은 다음에 맥락상으로 가장 비슷한 걸 껴맞추는 거, 그거 굉장히 뿌연 느낌이지만 문장 구조가 보여서 catch someone ing, help oneself, 조금 더 정확히는 cannot help oneself, 그리고 tell 다음에 if절, 요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걸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때는 이게 쓰인 거야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문장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꼼꼼히 공부한 동사를 갖다가 영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스피킹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패턴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되게 열심히 찾은 동사란 말이에요. 막 구조까지 봐가면서 찾았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인 겁니다. 이미 문장 구조 다 이해됐고 뜻도 알고 예문도 받고 내가 만들어보는 그 잠깐의 노력만 더 투자해 주시면 훨씬 더 내가 찾아본 것이 머릿속에도 잘 남을 거고 그리고 영작으로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첫 번째 지문이 있었잖아요. I caught James stealing my pencil. He said he couldn't help himself, but I couldn't tell if he was lying or not. 여기서 하나만 잡아볼게요. catch.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I caught James stealing my pencil. 요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검색해보면서 말하자면 패턴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죠. 사전에 실제로 나왔잖아요. catch 다음에 someone 나오고 ing 나오면 이 someone이 누군가가 ing 하는 것을 발견하다. 내가 딱 잡아내다. 라는 뜻이라고 아까 우리가 나온 걸 봤잖아요. 이거는 맥락이고 뭐고 아니라 그냥 사전에서 말해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활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댓글칠 준비하시고요. 제가 문장 드릴게요. 이 패턴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나는 제임스가 피자를 먹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임스 피자 먹고 있다가 나한테 딱 걸렸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저한테 지금 당장 보이는 댓글들은 다 맞죠. 그렇죠? I caught James eating pizza. 요렇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catch someone ing라는 표현을 내 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상한데 찾아봤고 찾았으니까 그 정도 노력을 이미 들였으니까 조금만 활용해서 영작하는 연습 몇 번 해주면 그럼 내가 나중에 요거를 내가 말하거나 쓰거나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냥 독해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우 그렇게 뭐 단어 하나 찾아보는데 시간 많이 써서 되겠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영작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면 그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자, 요게 이제 정답이었던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수잔이 수업 시간에 문자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업 시간에 수잔이 문자다 딱 걸린 거야. 방금 우리가 봤던 이 패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수연님 적으셨네요. I caught Susan texting in the class. in class도 있고 on class도 있고 in the class도 있었고 문자 쓰는 거를 writing message라고도 하시고 이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caught Susan texting. 문자는 걸 그냥 text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during class. 수업 시간 동안 뭐 약간 이렇게 during class 해도 되고요. in class 해도 돼요. in the class 해도 돼요. on class는 약간 애매해요. on class는 약간 애매한데 in class, in the class, during class, during the class 그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는 수젠이 수업 시간에 문자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좀 의역해서 수젠 수업 시간에 문자다 나한테 딱 걸렸잖아.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못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딱 걸렸다고? 딱 걸리다는 그러면은 뭐라고 하고 딱은 이건 또 뭐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그거 문장이 영어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읽다가 이거 재밌는데 하고서 이 표현을 찾아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영작을 하게 되니까 아까 하지 못하던 영어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해를 하면서 동사에 집중하는 것은 근데 동사라는 것은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막 파다 보면 수거가 될 수도 있고 동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지네. 표현들이 다 스피킹 실력으로 내 라이팅 실력으로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먼저는 쭉 지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쉴 거고요. 이제 10월 16일
그리고 23일 2주에 걸쳐서는 오랜만인데 발음에 대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달라요. 그냥 발음이 아니라 intonation, 억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그 발음 연습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AAT, 이거 옛날 버전의 교재를 여러분들 어디선가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책이 예전보다 뭐 전반적으로 거기는 그때 막 이렇게 뭐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 얇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이 되게 특이하게 발음을 다룬다기보단 그 액센트, 실제로 제목도 그래요. AAT가 American Accent Training이거든요. 해서 액센트란 그런 인토네이션 같은 걸 다루는 교재인데, 요거 평소에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서 혹시나 원하시면 지금 이 영상 밑에 링크 있거든요. 쿠팡 링크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거나 다음 주는 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9시에 왜 방송 안 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쉴 거고, 다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다음 주에 2주간 걸쳐가지고 이번에 우리 오랜만에 발음 연습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 태풍 온다고 하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어쨌거나 조심하셔서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남은 일주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오늘 되시고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라이브는 이제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통할 수는 없겠지만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아직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마무리하고 있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다음 주에 뵐게요.